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TV에 딱 들어갔는데 네. 전체 랭킹 1위가 양띵님이라고 네. 마인크래프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매일 이렇게 시청자의 입장으로 봤어요. 네. 이거 괜찮다. 계속 보다가 네. 양띵님 막 시청자 참여 콘텐츠도 막 하고.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던 거죠. 시작부터 합방으로 시작하신 거네요. 시작부터 합방이었다기보다는 네. 그 양띵이가 저를 뽑아줘가지고 네. 그 되게 대규모 콘텐츠에 참여하게 됐어요. 거기서 나름 인지도가 좀 생기긴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네. 채널을 채널을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네. 좀 약간 재치 있는 타입이셨나 봐요. 말하고 이런 것도. 아니요. 그때는 거기에 뽑힌 진짜 거 못했어요. 보면. 그게 약간 네이버 팬카페에다가 네. 자기소개 같은 거 쓰고 팀 만들어가지고 5명이 지원을 하는 거였는데 그냥 어떻게 왜 뽑아줬는지는 물어봐야겠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지영이한테. 네. 네. 네, 그게 계기가 됐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 현실적이네. 네. 그러니까 진짜 저는 굉장히 그냥 집에서 보다가 네. 이렇게 네.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네. 그럼 처음에 유튜브로 시작하셨어요? 그쵸. 아예 네. 처음부터? 네. 라이브 플랫폼은 안 하시고? 아프리카랑 병행했어요. 아프리카랑 네, 유튜브랑?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병행을 했는데 네. 사실 초반에 유튜브는 다시 보기 저장소 같은 느낌으로만 썼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과거의 네. 게임 크리에이터 분들은 다 그랬어요. 네. 거의 대부분 네. 막 기승전결이 있는 단편 영상을 막 밀도 있는 기획으로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그냥 아프리카에서 막 3-4시간씩 라이브를 했는데 네. 그거를 저장할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또 유튜브에 뭐 1-1, 1- 이렇게 쪼개가지고 업로드하는 게 약간 네. 국룰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 방식을 따라 했죠. 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반응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쭉 남들과 똑같이 이제 채널 운영을 했어요. 네. 제가 막 어떤 막 혁신가였어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라 네. 똑같이 했는데 아프리카 TV에서 나름 베스트 BJ도 되고 진짜요? 신인상 후보도 됐어요, 심지어. 그래서 아프리카 TV 시상식도 갔거든요. 네. 내심 되게 기대를 했어요. 내 신인상 네.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신인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삐져가지고 네. 아프리카는 내 길이 아니구나. 유튜브에만 한번 집중을 해볼까라는 네. 생각을 또 우연치 않게 하게 됐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유튜브는 네. VOD형 플랫폼이잖아. 아프리카 TV는 시상식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한 명만 주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요즘엔 엄청 많이 줘요. 그래서 마음에 삐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제가 그냥 뭐 유독 삐진 걸 수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유튜브는 VOD형 플랫폼인데 라이브 컨텐츠에 다시 보기가 올라오는 것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기승전결이 있는 단편 게임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편집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기획을 하고 편집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해서 막 15분, 20분 내외의 상황극 컨텐츠들 아니면 미니게임 컨텐츠, 그러니까 과거의 히스토리를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네. 마인크래프트 단편 영상을 만들었더니 그게 10대 친구들 사이에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소위. 그러면서 채널이 말도 안 되게 막 성장했어요. 네. 진짜 막 한 달에 뭐 막 10만 구독자씩 한 달에. 그러니까 막 100만을 찍는데 막 금방금방 가고 막 100만에서 200만 막 더 금방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채널이 되게 급성장했던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단편 영상으로 선회하고 난 이후 한 달에 10만 명씩. 막 그렇게 늘 때가 있었어요. 15만 명 늘었던 적도 있었나? 네, 꺼무이키에 나오는데 아무튼 네, 되게 신기했죠. 네. 제가 13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 지났는데도 네.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설명해야 되고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취업한 친구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희선아 요즘에 제 본명 희선이에요. 네. 희선아 요즘에 뭐해? 그러면 유튜브에 그러면은 뭐 취업 준비는 따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업이 되고 내 직업이 된다, 커리어가 된다라는 걸 당시에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왜냐면 사실 도티님도 처음에 취업의 수단으로서 그쵸. 이걸 생각을 했고 저도 역시 뭐 나중에 하긴 했지만 어떤 재취업의 수단을 발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지 이거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직업으로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미국에서 네. 비드콘이라고 하는 온라인 비디오 컨퍼런스가 매년 열린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사명감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친구를 꼬셨어요. 네. 그 친구가 같이 이 샌드박스 네트워크를 창업한 이필성 대표인데 구글에 다니고 있었어요. 제 또래 친구들 중에 네. 제일 잘 나가던 친구. 그죠. 네. 아니 그때면은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심지어 이제 구글러의 편지 뭐 이런 맞아요. 이런 책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직원이 된다라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실 지금 유튜버는 상대도 안 될 정도예요. 왜냐면 그쵸. 시대적으로 막 꿈의 직장. 그죠. 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니까. 근데 당시에는 구글 코리아의 사이즈가 지금보다도 더 적었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구글의 정직원으로 다니는 친구니까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구글이라니. 근데 고3 때부터 알던 제일 친한 친구였거든요. 볼 꼴 못 볼 꼴 막 다 보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유튜브를 하고 내 친구는 구글에 있고. 야, 이런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절대 안 간대요. 왜요? 내가 왜 내 금쪽 같은 연차를 너랑 LA 가는데 써야 되네요. 남자끼리. 근데 제가 엄청 꼬셨어요. 내가 비행기 값도 내고 뭐 숙소도 하고 할 테니까 가자. 제발 가서 세션이나 그런 거 들으면은 너가 좀 통역도 좀 해주고 그리고 마침 LA에서 하니까 좀 짬을 더 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넘어가서 구글 본사도 가보자. 이렇게 꼬셨더니 그건 좀 솔깃한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도 구글 직원이니까. 그 한국에 있는 직원증으로 그 글로벌 본사나 뭐 다국적 기업이니까 어디든 다 갈 수 있거든요. 되게 멋있잖아요. 대박. 대박. 솔깃했겠다. 그러니까 야, 그 구글 가보자 본사.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미국행 비행기에 타게 됐죠. 그래서 행사장에 딱 갔는데 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 등장하니까 무슨 아이돌 그룹 온 거 마냥 거기에 이제 B2C 관객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B2C 관객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인 관객들.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가 아니라 그냥 막 일반인들도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패스에 따라서 막 세션 같은 걸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냥 그 컨퍼런스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입장권 같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단순 입장권도. 그러니까 거기에 크리에이터를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와, 무슨 막 연예인 보는 것 마냥 막 달려들고 세상에. 그리고 세션을 막 듣는데 당시가 2014년이었는데도 이런 MCN사들이 뭐 디즈니, 드림웍스 같은 거대 미디어 기업의 많은 러브콜들을 받고 있었고 심지어 인수되기도 했고 막 그런 시그널들을 현장에서 목도한 거잖아요. 2014년에. 그리고 이 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이제 말이 뉴미디어 뭐 디지털 미디어 컨퍼런스지 사실 유튜브 행사 같았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고 거의 독점이니까. 그래서 막 유튜브 CEO가 와가지고 막 그런 뭐 연설 같은 것도 했고 패널쇼 같은 거를 하면은 그 뭐 뉴미디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4명 정도 있고 구글 직원이 1명 있고 이렇게 5명이서 막 했어요. 저는 영어를 못해서 못 알아들었는데 필성이 말로는 야, 나는 전 세계에서 구글러가 제일 똑똑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세션에서 구글러가 제일 멍청해 보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시장에 있는지를 자기가 느낀 게 너무 소름 돋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야,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세상을 어쨌든 뭐 특별한 기회로 보게 됐는데 한국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죄악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젊은 날의 객기가 있어가지고 막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회사 만들자. 이게 한 5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그쵸. 2015년 뭐 이때? 네, 2014년. 14년. 네. 맞다. 그래서 막 회사를 만들자, 한국 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회사를 만들었어요. 진짜 그냥 뭐 소호 사무실 같은 데 주소지 내가지고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회사는 만들었는데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뽕에 취해가지고 만든 거지 아무 계획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일단 회사를 만든 거죠. 그냥 만들기로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제 채널이 있고 뭐 저는 자본금 어떻게 했어요? 그 500 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 정말 그냥 딱
그냥 만든 거네요. 그쵸. 그냥 딱 만든 일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2014년이었고 이제 어쨌든 회사는 있으니까 네. 저는 뭔가 계속 생각을 했죠.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화 할 수 있을까? 더 큰 회사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능력은 안 되고. 근데 필성이는 구글에서 나올 생각은 1도 없고. 그건 그렇죠. 너무 좋은 회사니까요. 그렇죠. 네. 구글을 나와서 친구랑 만든 500짜리 법인에 내가 그 아무 뭐 롤모델이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에는 없었잖아요. 2014년에 그냥 완성형만 보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것도 완성형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화두였고 어쨌든 뭐 북미권 같은 경우에는 네. 사이즈가 보이니까 네. 그렇게 됐던 거지. 국내 시장의 환경은 또 전혀 달랐고. 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실 필성이도 이제 뭐 회사는 만들었지만 계속 구글러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네네. 상태였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 모든 것이니까 하고 싶었죠, 뭐든. 라임이 괜찮네. 가지고. 모든 것이니까 뭐든 하고 싶었죠. 네. 그렇죠. 아, 죄송해요. 역시 200만 1세대 대기업다운. 네. 그래서 네. 필성이를 계속 꼬셨어요. 근데 자기는 못하겠다. 나는 구글에서 커리어 쌓고 네. 하고 싶은 게 있다. 나중에 진짜 그냥 이런 쪽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네. 라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막 CEO를 찾는 여정을 떠났어요. 네. 뭐 창업을 경험해봤던 훌륭한 지인이나 네. 아니면 이제 전직 구글러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네. 이 회사가 되게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미디어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네.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럴 거면 내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회사 잘 될 거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결정적인 계기는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포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죠. 갖고 있는 게 많아서.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강남결이라고 부르는데 네. 강남역에 있는 맥주집에서 둘이 네. 딱 맥주 한잔 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필성아, 너가 구글을 포기하는 만큼 나도 그럼 뭔가를 포기할게.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을래? 라고 했어요. 뭘 포기했어요? 넌 뭘 포기할 건데? 그러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 채널에서 나오는 수익을 다 너한테 줄게. 대신 200만 원만 줘, 한 달에. 생활을 해야 진짜로? 되니까. 네.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저는 제 채널 수익이 몇 천만 원이 나든 아니면 뭐 광고를 해서 뭐 소위 말하는 진짜 뭐 억 단위 수익이 나든 네. 200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정말로. 네. 미쳤다. 그렇게 해서 필성이가 그래? 오케이 하더니 다음 날 퇴사 메일 쓰고 퇴사했어요. 네. 그렇게 샌드박스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리얼 팩트 싫어합니다. 감동인가? 아니 말도 안 된다. 네. 이필성 대표님 나쁘네. 그 200만 원 더 줄게가 안 하고 그럼 오케이로 한 거예요? 오케이 했죠.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르는 네. 단계였고 그죠. 둘이 할 수는 없으니까 직원도 필요하니까 인건비도 필요하죠. 네. 사무실도 구해야 되죠. 그 돈을 여기서 충당하고 나는 그쵸. 인건비 200만 받겠다. 그쵸. 그러니까 모든 회사 운영의 제반 비용을 네. 제 채널에서 다 너가 마음대로 용쳐도 너 마음대로 해라. 대신 나는 200만 원만 줘. 내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죠. 이거 진짜 대박이다.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시작한 거네요, 처음에. 근데 사실 막 제가 막 뭐 희생한다라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그냥 이걸 하고 싶은데 이필성의 기회 비용을 사는 느낌? 아니 그래도 네. 저보고 이거 하라 그러면 못 하거든요. 진짜. 별 생각이 없었나 그때? 한 달에 2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수익을 전부 다 법인에서 써. 그쵸. 그거에 대한 용처는 너 마음대로 해라. 네. 아무것도 안 묻겠다. 네.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몇 살 때였어요? 시작이 됐죠. 그때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가 굴러간 게 2015년 6월이에요. 15년. 네. 31 때. 그쵸. 네. 그쵸. 15년이 31인가? 이제 계산이 안 되네. 18년에 26, 19년에 29. 28, 19년에 29, 20년에 30. 네. 아닌데? 죄송해요. 문과라 가지고. 네. 근데 여튼 뭐 하여튼 뭐 2말 3초에 30살이었네요. 30살. 30살이었네. 3, 4, 5, 28, 29. 30살 때. 네. 30살 때. 네. 30살 때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샌드박스가 CEO를 찾아서 네. 이제 회사다운 회사가 되기 위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계산을 못해서 이거 30살 한 1분 동안 한 것 같아요. 30... 저도 문과라서 계산이 안 돼. 말 안 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너무 헷갈리네. 네. 숫자에 약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거나 네. 그렇게 해서 200에 그러니까 나머지 돈 다 주고 이필성 대표님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럼 그때 뭐 계획도 없었고 아직. 네. 계획은 없었는데 목표는 비전과 꿈은 굉장히 원대했죠. 뭐였어요? 그냥 이 뉴미디어 유튜브에서 네. 의미 있는 매체력을 만들고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네.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도움을 주고 네. 또 그걸로 새로운 일들을 많이 시도하고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일 수도 있지만 네. 크리에이터가 만든 회사다 보니까 확실한 가치관은 있었어요. 크리에이터에 의한 크리에이터를 위한 크리에이터들의 회사가 네. 되자. 너무 좋은데.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 저는 되게 이상주의자였던 거죠. 약간 이상주의자이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의 문제들은 네. 이필성한테 어떻게 보면 떠넘긴 걸 수도 있죠. 야,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너가 이걸로 회사 굴러가게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이분이 착한 분이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필성 대표님이 네. 나쁜 마음 먹으면 네. 200만 원만 받는 평생 노예가 될 수도 있는데. 평노.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 이상주의자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 계약 자체가 굉장히 이상주의적 계약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말씀하신 건 뭐 희생했다, 이상주의적이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 제 딴에는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회사를 만들고 필성이가 CEO를 하면 진짜 이 회사는 잘 될 거야. 그럼 내가 지금 포기한 것들 다 돌려받을 수 있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 까지도 저는 생각을 이상주의자라 오히려 현실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한 거죠. 그렇죠. 그걸 믿었던 거죠. 매우 강렬하게. 네. 대박이다. 그럼 처음에는 네. 여기에 크리에이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랑 같이 마인크래프트 하는 크루들 채널. 양띵님. 그렇죠. 양띵님도 양띵님 크루가 있고 악어도 악어 크루가 있고. 도티도 도티 크루가 있어요? 네. 그게 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왜냐면 마인크래프트는 같이 해야 재밌잖아요. 컨텐츠는. 잘 몰라서. 그래서 디지털 무한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무한도전. 무도 멤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인크래프트에서 한 대여섯 명 되는 크루가 이것저것 매일 하는 거죠. 막 추격전도 했다가 미니게임도 했다가. 도티 채널은 어떻게 보면 그 크루들의 영상이 올라오는 채널이네요. 그렇죠. 도티 한 명의 채널이 아니고. 제가 단독으로 컨텐츠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크루 컨텐츠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크루들도 채널을 개설하게 됐고 그래서 그 채널이 한 5개 정도 있었죠. 근데 거기다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랑 알고 지냈던 마크 크리에이터들 뭐 이런 사람들 초반에 영입하고 그 친구가 김블루라고 지금은 배틀그라운드 1등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는 중학생 때부터 알았는데 마인크래프트 하던 친구예요. 그 친구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뭐 채널이 한 뭐 10개 정도 이렇게 늘어나긴 됐죠. 거의 대부분 마크하는 채널들 위주로 처음에 친목 회사였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다 제 인맥이나 회사. 뭐 크루들로 그러니까 회사 운영을 인맥으로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영입을 그렇죠. 크리에이터들은 인맥으로 아름아름 회사에 소속되게 됐던 거죠. 도티 형이랑 같이 할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기에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갈 만한 유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이제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시작부터의 정책, 채널 내 수익을 쉐어하지 않는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메리트였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바꾸지 않고? 그게 크리에이터들을 영입하기 위한 막 고도의 술수나 영입 전략이 아니라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기여하지 않은 크리에이터들의 순수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쉐어를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제가 크리에이터니까 저도 원래 창업하기 전에 MCN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내 수익을 떼가는 게 불합리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뭐 광고 영업을 해주거나 기여도가 있는 경우에는 뭐 기꺼이 당연히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장점이었고 또 하나는
다른 데도 고도화된 매니지먼트라든지 서비스들이 없던 시절이었고 네. 그냥 일단 모으던 단계여서 뭐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있는 게 뭐 아무 뭐 손해될 게 없었죠. 어떻게 보면. 네. 아직 크리에이터를 위한 아직 고도화된 서비스가 없던 시절이고. 그쵸.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광고가 들어오면 그 광고를 나눠줬던 거죠? 그 영업을 하는 게 저희의 첫 미션이었던 거죠. 우리가 한 5-6개, 뭐 한 10개 정도 되는 채널에 총 매체력, 총 조회수를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이 우리 인벤토리를 활용해 보시지 않을래요? 라는 게 인벤토리라는 거는 이렇게 모여 있는 그쵸. 예. 광고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벤토리가 우리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때는 주로 게임 회사들이었죠. 네. 한번 해보실래요? 네. 라고 해서 레퍼런스들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연락 오는 회사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런 브랜디드 컨텐츠를 통해서 회사가 매출이 발생하고 크리에이터들도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정말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시작된 일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을 영입을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그 종합 MCN이 아니라 굉장히 이 버티컬라이즈된 그런 회사를 하게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영업 채널도 막 넓지가 않고 게임 회사만 하면 되고 네. 그리고 서로 들어온 것도 영업 채널도 공유할 수도 있고 채널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보면 지인으로 시작한 게 굉장히 주요했네요. 그쵸. 그 네트워크에서 저희가 어쨌든 소규모였긴 하지만 네. 내공을 쌓기 시작을 했고 그 쌓인 내공을 바탕으로 매니지먼트를 점차 고도화해 나갔고 네. 게이밍뿐만 아니라 다른 버티컬에서도 이제 역량을 길러 나가기 시작했죠. 네. 네. 그게 요즘의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크리에이터들의 일반적인 매니지먼트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버티컬별로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매니지먼트를 할 것인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장삐쭈나 총면면 같은 채널을 통해서 이런 채널들은 어떻게 스튜디오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되게 많은 고도화된 경험들을 가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니메이션 채널들을 더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역량이 생겨난 거고 그렇게 해서 다른 채널들을 영입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버티컬별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무한히 고민하던 시기들이죠. 네. 지금도 물론 그러하고요. 그럼 초기에 이렇게 돼서 영업 채널은 처음에는 영업을 나갈 사람도 없잖아요. 이필천 대표님이랑 대표님 둘이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들어온 걸로 심지어 저는 못해. 메일 쓰는 법도 사회생활 안 해봐서 참조 추가가 뭔지 메일 예절은 어떤 건지 바로 이거였구나. 네. 그거 창업하고 네. 첫날 직원 2명이랑 네. 저랑 필선이랑 4시 출근했거든요. 네. 4시 앉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필선이가 얘들아 일로 와봐 그러더니 네. 메일 쓰는 법 알려주고 막 그랬었어요. 구글 캘린더 쓰는 법 알려주고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이필성 대표가 어쨌든 간에 뭐 런칭하는 게임들이든 아니면 약간 중소기업인데 네. 마케팅 버젯이 크지 않아가지고 뭐 어떻게 홍보할 수단을 좀 찾고 있는 왜냐면 그 친구가 구글에서 광고 세일즈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전문가죠. 예. 전문가죠. 완전 전문가죠.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아름아름 이제 영업을 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주하고 네. 그게 이제 레퍼런스가 되잖아요. 네. 다 영상으로 남으니까 그걸 보고 연락 오는데 또 생겨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나름의 방식들,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찾아 나갔죠. 네. 여기서 성장을 시킨 방식은 그러면 어떻게 성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매년 고속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걸 바탕으로 시리즈 A, B, C, D 투자를 받게 됐고 그 투자로 저희 나름의 인프라를 만들고 인력을 확충하고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을 많이 설계해 나가기 시작했죠. 이런 광고 세일즈뿐만이 아니라 크리에이터의 IP를 어떻게 하면 원소스 멀티유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튜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케이블 TV에도 납품하고 IPTV에도 납품하고 뭐 OTT에도 납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컨텐츠 자체의 비즈니스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크리에이터들을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 출판이라든지 뭐 굿즈라든지 아니면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는데 거기에 PPL을 활용해가지고 제작비를 회수하는 방식 뭐 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 크리에이터들에게 이제 뭐 신뢰를 얻게 됐고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지금은 월 조회수가 20억 뷰를 넘는 매체력을 가지다 보니까 고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시대가 뭔가 끌고 간 느낌? 왜냐면 그 모인 조회수와 유저들은 우리가 무엇이든 기회로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알아봐준 많은 사람들이 샌드박스와 함께하게 됐고 그걸 원동력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게 됐던 거죠.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 방향이네요. 기존에 있던 거를 영업을 더 잘하는 방향이 있고 그쵸.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는 맞아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계속 성장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또 질타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우리가 원래 하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그게 한 사이드에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팀에서 잘 만들어지면 여기로 넘겨서 확장시키고 그쵸. 넘겨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다음에 또 크리에이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도 계속 늘리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들도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해야 되고 회사 한 4가지 분야를 동시에 신경을 써야 되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크리에이터 영입, 그다음에 새로운 크리에이터 영입,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만들기, 비즈니스 늘리기 이렇게. 그럼 4개가 동시에 다 돌아가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저희가 뭐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막 건드는 게 아니라 본질이 다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고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탤런트를 매니지먼트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예기획사의 모델이지만 동시에 미디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체력을 가지고 채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과 연예기획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바구니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체력을 가지고 있고 탤런트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직접 광고 세일즈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광고 기획사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해야 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그 본질 안에서 파생된 거라서 다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크리에이터들의 니즈도 충족시켜줄 수 있고 충분한 베네핏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그걸 통해서 발견했어야 되니까 함께 계속 파생돼서 성장해 나갔던 거죠. 지금은 좀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들고 이제 성장성을 가진 MCN 채널 우리나라에 하면 그냥 그거의 대명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졌을 때 그 전까지의 진짜 춘추전국 시대를 어떤 전략으로 이겨냈는지. 일단 크리에이터 분들의 입소문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샌드박스가 가장 크리에이터들의 마음과 필요한 부분들을 잘 챙겨주더라.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주변에 또 아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MCN에 가입을 고민하는 단계가 되면 샌드박스를 추천하기 시작했고 또 샌드박스라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샌드박스 들어봤는데 한번 미팅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좀 더 마음의 문을 쉽게 열고 저희와 만남을 가지시면서 저희와 함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입에 있어서 훨씬 우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작도 빨리 했고 또 도티 채널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샌드박스가 와 약간 동일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필성 대표님 혼자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분리됐고 이제는 뭐 제가 막 엄청 막 큰 매체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도티 채널이 있는 MCN이라는 걸로도 사실 영업이 많이 됐죠. 그럼 이거 200만 원은 몇 년도까지 받으셨어요? 한 창업하고 한 2년 넘게 200만 원씩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 받으셨네요. 정말 오래. 그러니까 한 재작년까지 200 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그냥 온전하게 제 채널 수익을 받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심지어 50%는 회사에 줘요. 여전히.
샌드박스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계약을 한 크리에이터. 아, 그쵸. 아무도 저 같은 계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샌드박스 들어오면 내 채널 수익도 다 줘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저만 그냥 창업자로서의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대박. 그러니까 뭐 다른 데랑 비교해서 경쟁 전략을 펼친 게 아니라 그냥 샌드박스 길을 왔더니 우리만 남았다. 그러니까 샌드박스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 채널의 모든 썸네일엔 다 샌드박스 로고 다 박았고. 아 맞아. 샌드박스는 들어가면은 이것도 여기에도 샌드박스 넣게 하더라고요. 넣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자랑스럽거나 뭔가 이 소속감을 드러내고 싶으면은 저희가 이제 그 에셋을 제공해 드리죠. 채널 쓰시라고. 그 뭐지 맨 위에 제일 큰 거 있잖아요. 채널 아트. 채널 아트에 샌드박스 넣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채널 아트나 이런 것들을 제작해 드리고 거기에 박는 거를 뭐 동의하시거나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전략으로 다른 MCN들은 사실 지금 그러니까 훌륭한 곳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브랜드 네이밍을 기억하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샌드박스는 크리에이터들 중에 거의 대부분 아시거든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 조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크리에이터들을 영입하는데, 어퀴지션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죠. 그거 되게 전략적이다. 그거 필성 대표님이 생각한 거예요? 도티님이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이 대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채널을 활용했던 거고. 모든 제 채널 썸네일에도 다 박았죠. 100만이 넘고 거의 200만에 가까운 채널인데. 그럼 그 전에 있던 썸네일도 전부 수정했어요? 아니면 그거 하기로 한 날부터 했나요? 저희의 브랜드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거의 바로 했죠. 저는 자랑스러웠으니까. 또 내가 만든 회사고 내가 샌드박스의 창업자이자 샌드박스의 소속이라는 게 너무 자랑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창업자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드러내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받기 위해 사업을 하거나 CEO가 되고 싶어서 사업을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맞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저도 막 내 샌드박스, 내 사랑 자랑스러운 거지. 어떻게든 노출하고 싶어. 썸네일이건 뭐 채널 아트건 뭐 다 막 하고 막 언급도 자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지도도 많이 생겨났고 그리고 어쨌든 크리에이터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회사라는 게 이제 업계에서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인정을 받았던 게 큰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하시네요. 진짜. 그래서 지금 2021년에 이거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얼마 파는지 매출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작년에 600억 매출이었는데 올해 899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억이 모자라서 900억을 못 찍었어요. 899억 매출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얘기 하세요. 매출은 큰데 사실상 이게 외주 용역비 같은 걸로 많이 나가고 플랫폼 이제 매출 아니냐. 근데 그것도 맞는데 올해는 이제 가장 그래도 저희가 뿌듯하다고 느끼는 게 그 플랫폼 수익 이외에 저희가 직접 기회를 포착해서 만든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매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뭐 인력을 확충한다거나 이제 성장해 나가는 스타트업으로서 적자폭이 있는 거는 뭐 저희가 계획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건데 적자폭도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그래서 올해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많은 희망을 얻은 한 해였죠. 근데 뭐 당연하게도 막 코로나 시국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던 것 같고 21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그냥 저희의 사업화 매출만 700억 이상 찍어보자. 라는 목표로 그러니까 유튜브 수익을 저희가 매출로 잡히잖아요. 유튜브 수익 매출. 그렇죠. 그거를 제하고 우리가 정말 사업화해서 만들어낸 매출을 얼마나 더 성장시키고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의 최우선 과제인 거죠. 시리즈 D도 얼마 전에 이제 마무리를 잘해서 뭐 넥슨이라든지 되게 좋은 파트너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분들이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신 걸 어떻게 하면 더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그리고 컨텐츠를 위해서 쓸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제는 저희가 미디어를 임대해서 하는 사업에 방점이 있었다면
그거잖아요. 미디어 비즈니스와 컨텐츠 비즈니스 두 종류가 있는데 컨텐츠 비즈니스 쪽으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가 될 것 같고 또 우리의 오리지널 컨텐츠의 파괴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도 충분히 훌륭한 샌드박스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통해서 크리에이터들도 영향을 받고 또 우리의 자체의 매체력으로 온전히 우리의 사업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떤 컨텐츠 제작하는 스튜디오로서의 역할도 이제 하겠다. 그런. 네네네. 많은 투자를 하려고요. 진짜 컨텐츠 단에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아, 제가 좀 말이 너무 많나요? 이제 여기. 아니요? 아, 괜찮나요? 네. 아주 적절합니다. 다행이다. 전 너무 재밌어요. 저는. 아, 진짜요? 네. 아, 왜 같은 업종이니까 더 약간 공감이 되시나? 도티 채널도 계속 운영하시나요? 네. 요즘에 많이 채널 색깔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채널 운영을 한동안 쉬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슈 전에도 약간 공황장애 증상으로 이건 뭐 다 밝혔던 내용이니까 거의 칩거하듯이 수개월을 보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크리에이터 도티로서의 정체성만 중요한가? 자연인 나이선으로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샌드박스 이외에. 그래서 이제 방송 일도 열심히 해야게 됐던 거고 바탕으로 해서 유튜브 채널의 색깔도 결과보다는 그냥 과정이 내가 즐거운 컨텐츠를 약간 중구난방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채널의 성장 전략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매니지먼트하는 채널의 성장 전략과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영상 3,000개가 넘게 만든 수고도 있었고 그냥 지금은 뭔가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내 채널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막 조회수 이런 거 신경 1도 안 쓰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있어요. 네.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나 200만 원 빼고 너 다 가져 이거 있잖아요. 그때랑 비슷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새로운 또 그러니까 도티나 샌드박스 말고 나이선 도약의 신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 무엇?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아유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일이 있어서 메이크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뽀얗게 잘 나오네요. 제 채널이 잘 나와요. 여기 반사판이에요, 거의 테이블이. 여기 약간 유광 테이블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쫙 조명이 위아래에서 탁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도티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신사임당 채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람 설정.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뭔가요? 강아지 9마리가 알을 낳았어요. 이걸 4글자로 하면? 구독, 알람. 아시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